10월 7일 해서 하마스라고 듣도 보도 못한 헤즈볼라는 들었어도 하마스는 처음 들었어요. 팔레스타인 그쪽의 정치 세력인 것 같은데 다짜고짜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고 민간인들 포함 그날에 한 1,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온 것 같고요. 아, 1,000명이요? 네, 와. 민간인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학살 수준으로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은 2,000명 정도 사망자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쪽이 우리 편이고 어떤 쪽이 나쁜 편이고 이런 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투자나 이런 거를 할 때 항상 어떤 요인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가장 힘든 것이 전쟁이고요. 그렇죠. 제가 전쟁을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 분들도 마찬가지죠. 일단 전쟁이 지나가면 뭐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내가 가진 집이나 재화 이런 것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엄청나게 비싸게 가격이 매겨지고 그러면 나는 전쟁만 잘 버티면 부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전쟁은 안 나야 되겠지만 나면은 나는 무조건 해외로 많이 금은보화를 싸들고 가겠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쟁이라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리스크 중에 발발할 확률은 낮으나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기대값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기대값은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이 될 것이다. 케오스 아노미 속에서 내가 가진 뭐를 보유해서 살아남겠다. 그런 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면서 전쟁이라는 거를 큰 이슈로 뒀고 왜냐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전쟁과 재난입니다. 2016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주에서 큰 지진이 한번 있었고요. 서울에서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재난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 몸을 일단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마련을 해 둔 게 있습니다. 전쟁 시 등기부 등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온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등기부 등본 그게 온라인에는 무조건 있고요. 오프라인에도 뽑아서 보관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별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에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온라인 시스템이 유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망가질 것이다. 그렇죠. 뽑아놓은 등기부 등본을 차곡차곡 007 가방에 일단 넣어놨어요. 금고에 넣는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얼토당토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금고를 들고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007 가방 하나만 들고 무조건 그리고 금 덩어리를 금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금은 정말 전쟁 상황에서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전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금과 알코올입니다. 밥을 가지고 술을 바꾸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제정신으로 그 전시를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 내전에 있는 데를 사례를 쭉 뽑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007 가방 하나를 들고 내 목이나 팔에 차고 다닐 수 있는 금 적군한테 붙잡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딱 한 번 금은 내가 가진 금을 싹 다 주면 달러를 그만큼 들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금입니다. 딱 한 번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금. 이렇게 착용 가능하고 들고 갈 수 있는 거 위주로 금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절대 소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전시에 차를 타고 도로로 남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비행기 안 됩니다. 공항에 가다가 다 죽어요.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 막혀 있어 도로가. 그러면 자전거 아니면 바이크 정도 이렇게 일단 들고 갈 수 있는 거 최대한 들고요.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서 어떤 지점에서 헤쳐 모여 여기까지가 전시 팁입니다. 평소에도 서울에 차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쟁이 나서 네. 서울 시민들의 모든 차가 한꺼번에 나오면 네. 이게 과연 움직일 수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차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아니면은 자전거는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남쪽 지방 어디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우물이 있는 곳. 재난을 한번 겪어본 입장에서는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살아남고 전쟁이 지나가고 나서 내 건물이 있는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는 거지. 전시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내 목숨만 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중동에는 지금 정말로 지옥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해서 후위를 도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전하고요. CIA도 몰랐고 모사드도 몰랐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글로벌 경제나 혹은 내가 하는 투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추측이나 추론을 해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피어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음모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이 딱 일어나자마자 블룸버그에서부터 이 전쟁으로 오일 가격과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지 달러 가치가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면서도 오일 가격하고 이스라엘 화폐의 절하 달러 대비 그런 것들을 대서 특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엇과 무엇이 연결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러면 이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나쁜 이벤트가 일어났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까 한번 보는 거거든요. 제가 쭉 글로벌 경제를 보는 가장 토대가 뭔가 하면 기축통화 그리고 신용화폐 일단 계속 풀 수밖에 없는 돈
이거에 대한 실물 근거가 뭔지를 되게 처음에 사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달러가 기축통화긴 한데 그것도 종이 쪼가리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 현물 근거는 대부분의 국가가 가져야 되는 그게 페트로 달러라고 하는데 저는 오일 달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 입장에서 그럼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하면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렸죠. 천문학적으로 푼 돈이 가치가 쓰레기가 되니까 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올린 겁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타이밍에서 연준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지 아니면 또 동결할지 요거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 전쟁하고 영향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은 항상 나오는 게 오일 가격의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연결이 돼 있는. 제가 보는 세계관에서는 오일 가격이 상승되면은 신용화폐 달러는 쓰임이 많아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산유국이 아니고 자원 빈국 입장에서 보면 오일은 무조건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달러로 결제하고 앉았는데 당연히 달러의 쓰임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달러의 가치를 제고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달러 가치 제고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달러의 쓰임을 많이 만들어두면 됩니다. 달러 소진 루트를 많이 만들어두면 달러가 당연히 쓰임이 있으면서 달러가 과하 공급이 됐는데 수요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개별 국가가 그 수요를 흡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일 가격의 상승 아니면 그렇죠. 오일 수요의 증가겠네요. 그렇죠. 네. 오일 가격이 상승하면 사실은 아껴 쓰는 건 아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써야 될 건 써야 그렇죠. 되니까.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은 오일을 덜 수입하고 이런 게 안 되는 임계점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달러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일 가격이 오르고 물가도 상승했는데 전시기 때문에 이게 입장이 두 가지거든요. 전시기 때문에 금리까지 올리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동결을 해다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원래 전시라는 것만 빼면 그 오일 가격이 오르고 당연히 물가가 오르면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기축국에 한해서는 개별 국가하고 다릅니다. 기축국에 한해서는 옵션이 생겨요.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아직까지는 제 가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판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옵션이 있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 오일 가격은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축통화국의 위험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잘 드러나는 건 맞거든요. 옵션이 생기는 겁니다. 금리 올리면 글로벌하게도 욕도 하지만 미국에 있는 월가나 다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를 동결하고 대신에 유가가 올라버리면 글로벌하게 개별 국가들은 욕하지만 그걸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답이 없어요. 또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금리를 안 올리고 이대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게 기축통화국이 가진 옵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전쟁 상황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 그리고 감염병 팬데믹 상황 그리고 경제 호황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시나리오 플래닝을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달러 수요 그리고 오일 수요 그리고 각 국가 통화 이렇게 요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쭉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계속 제가 글을 쓰면서 업데이트하기도 하고요. 전시에 어떻게 되는지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 예시도 있습니다. 크림반도, 대만, 중동, 극동은 이제 우리나라, 북한하고 이러한 부분에 국지전이라고 했지만 지금 중동은 잘못하면은 큰 전쟁으로 번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중동은 진짜 예상치 못했던 게 거긴 언제든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지역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도 예상 못하는 시기에 이 정도 규모의 이런 전투가 발발했다는 건 굉장히 의외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러우 전쟁은 올해 말 아니면 2024년 초에 어떤 식으로든 휴전 혹은 정전이 되면서 마무리가 될 것이고 왜냐하면 달러 기축 입장에서 더 이상 거기는 달러 소진될 거 혹은 유가가 올라갈 요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다음으로 본 게 중국이랑 그렇죠. 대만 쪽이었는데 저는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글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은 몇 년 전에 미군이 싹 다 빠졌지 않습니까?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다가 싹 다 빠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느낀 게 이스라엘하고 그동안은 팔레스타인이 잘 지냈어요. 또 사우디가 살짝 미국 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이란은 완전히 그쪽하고는 상극이긴 하나 이란 제재를 미국이 최근에 다 풀었거든요. 한국에 있는 이란 그 돈도 한국이 이제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미군이 중동에서 철수하면서 그런 힘의 공백을 어느 정도 조율을 했다라고 생각했지 CIA 모사드도 몰랐으면 이거는 정말로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전시가 되면 강달러 되고 오일 수요는 급상승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들어가는 오일도 있고 그리고 오일 가격이 높아지면 더 높아지기 전에 살려는 수요가 무조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 정유사들 마찬가지고 일단은 쟁겨놔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 통화는 약세로 이제 수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은 중동이 개전 후 며칠 되지 않았고 미군이나 그리고 옆에 시리아, 레바논, 이란까지 참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일은 가격이 올라가다가 80달러 후반대에서 멈춰져 있어요. 아직 90달러는 넘지 않은 상황이네요. 이런 걸 보면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형편없이 어려운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어느 정도 컨디션이 괜찮은 경제 상황에서는 특히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오일은 정말로 빨리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저걸 먼저 선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는 이게 글로벌 경제는 진짜 좋지는 않구나. 그래서 요거는 제 내피셜이긴 한데 이 중동 전쟁은 어느 정도 길게 그리고 조금 많이 참전을 해서 오래 끌어야지 기축 신용화폐인 달러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입장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달러 가치 제고가 필요한 시점에서 어쩜 이렇게 달러 가치가 제고될 이벤트가 일어나냐. 정말 최첨단 정보력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정말 몰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